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2년 11월 11일입니다. 늘 시중에 널리 퍼진 말로 오늘이 무슨 데이 이래서 또 모든 것이 길쭉길쭉한 것만 팝니다. 오늘이 끝나면은 또 언제 있었냐는 듯이 다음 축제를 또 준비하는 게 요즘 세태죠. 자, 이 시기가 되면은 수험생들이 많이 불안해 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요. 학생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대로 걱정이 될 거고요. 안 한 애들도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올해 수능에 대한 마지막 조언은요. 자, 수능 문제는 이미 다 출제가 됐습니다. 거의 인쇄도 끝나갈 것입니다. 이 문제 속에는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가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심히 공부한, 제 커리대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단 한 문제도 안 배운 문제는 없을 것이에요. 많아봐야 한 과목에 하나 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긴장하고 걱정하고 내가 약했던 과목별로 약했던 부분은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자기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틀렸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시험이 끝나고 한번 다시 풀어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내가 왜 이렇게 바보짓을 했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춰도 대박인데. 예전에는 제가 2023학년도 수능부터, 2003학년도 수능부터 지도를 해왔지만요. 예전에는 자기가 했던 실력만큼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현재 상황이요. 아이들이 처해 있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안 좋은 습관들을 많이 안고 나름대로 아주 좋지 않은 내공들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깨지지는 않더라. 그래서 이것이 제일 지금 관건이 됐어요. 옛날에는 안 했던 것만큼 공부를 해도 그만큼 성적이 올랐는데요. 지금은 현재 이 상태라서 안 했던 공부를 내년에 한 번 더 한다고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거보다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재 아이들의 상황을 부모님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자, 올해 수능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거의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쉬운 문제부터 하나하나 보고 접근해 가면은 대박들이 나실 겁니다. 매년 수능 지도를 해오면서요. 올해만 하고 이제 그만둬야지. 이게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첫 번째는요. 이게 꼭 신선노름 도끼자루 썩듯이요. 제가 수능 지도를 시작하면 늘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는 시간은 너무 빨리 간다. 벌써 이런 영상을 올린 지 1년이 지나가는데요. 어제 같은 일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은 굉장히 주목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하라고 지도를 해왔는데요. 좋은 성과가 나와야 될 텐데 이때 되면 어느 부모, 어느 수험생보다도 더 신경 쓰이는 게 저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출발이 학원 선생도 아니고요. 부모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커리를 드리고 아이들을 지도해온 입장에서는 이때가 되면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자, 그저께만 해도 목이 붓기 시작하더니 어제는 거의 말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돼서 입술이 탁 터지네요. 어쨌거나 이것도 지나가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2023년도 수능이 시작될 것입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요, 혹시 제 말이 믿기지 않더라도 제 말을 경청해서 유의해서 참고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말부터 먼저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요, 예를 들어 그 후년에 준비하는 학생이 해당되는 지금 현재 예비 고2 같은 경우는요, 자, 고1일 때는 전반적인 걸 했다고 보고요. 자, 고2는 수능 과목을 전부 다 다룹니다. 2학년 때. 그런데 2학년 때 제일 많이 놀아요. 지금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뭐. 이런데 그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갈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고2 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수능 과목 다 합니다. 고3에 가면 어쩌면 필요도 없는 선택 과목이나 뭐 수학의 미적 정도를 고3에 가서 합니다. 나머지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하루하루 그 귀중한 시간을 아침 7시부터 해질 무렵까지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요, 올바른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 놓고 집에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지금은요, 저는 이런 게 너무나 안타깝고 전체적인 흐름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고2들은 올해 기말고사, 고1들이죠. 기말고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수능 준비를 시켜라. 그래서 고2, 예비 고2들 수능반을 운영을 하고요. 지금 예비 고3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계획을 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근데 그 대책을 세우다가 1월, 2월까지 가는 애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기숙학원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분들도 뭐 바보가 아니거든요. 저보다 더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그 우수한 분들이 계획을 잡았는데요, 이게 계획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때부터 안 좋은 핸디캡들을 생각은 안 해요. 이건 예전에 없었던 일들이 지금 아이들한테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합니다. 자, 내 아이의 그 시험 점수를 올려줄 유명한 참고서, 유명한 책, 유명한 강사 있을 거다고 확신을 하고 그거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기동량을 듣고요,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중간에 이게 더 낫더라서 수정도 하고 막 교정도 하고, 나는 또 내 실력이 이미 수능 시험을 한번 봤더니 거의 올 1등급이야. 이제부터 이제 나는 고난도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오래 해본고 많은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해봤던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것이 다 잘못됐더라. 그런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첫 번째, 내년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첫 번째로 주의하라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건 절대로 아니다. 저는 매년 시켜봐서 알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 중에 12월부터 3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여기에 따라서 후반기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좋겠지만은 그 여러 가지 방법, 뭐 기숙학원이나 뭐 과외나 뭐 학원 다 좋은데요,
그런 계획을 잡으려고 사방에서 성공한 사례들 뭐 인터넷에 많잖아요. 뭐 이렇게 다 조합을 하는데 전에는 안 했나요? 아마 중학교 때서부터 그런 정보에 익숙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해왔는데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아이들의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냐? 그렇게 대책을 세웠을 때 뭐 모의고사를 봤더니 3, 4등급이더라. 2, 3등급이더라. 다 좋아요. 2, 3등급, 3, 4등급을 받으려고 그렇게 많은 계획을 잡고 돈을 투자하고 비용을 투자하고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여기 현 시점에 왔을 때요. 여태까지 했던 거는 기대에 충분치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기대에 충분치 못하다. 이럴 때는 지금까지 해온 모든 대책과 정책이 다 삽질했다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일단 딱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거는 잘못됐다. 그럼 새 출발을 해야 된다. 제가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제 말에 공감이 가시면요.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게 판단이 서면은요. 아이들한테 계획을 잡는 건 좋은데요. 이렇게 뭐 국어, 영어, 수학은 이렇게 세우고 다 좋아요. 이거 하나는 잊지 마세요. 수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중간 과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뭐 잘 못 보는 거죠. 전부 다 교과 과정 안에 있습니다. 교과 과정 안에.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는 뭐 고난도 이런 거 했을 때요. 내부적으로 곰고 무너지는 건 판단을 못 하세요. 누구든지. 자, 거기에 기준은 이렇습니다. 수학 문제를 내 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익숙해지면 쉬운 문제는 잘 풀 것이다. 이게 큰 함정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쉬운 문제만 다 맞춰도 1등급은 무난하다. 많은 아이들이 국어, 영어, 수학 뭐 고난도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과목별로 자 국어 강좌 하나면 하나, 교재 하나면 하나, 문제지 하나면 하나. 딱 한 개씩만 택해서 하세요. 수학도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요. 저는 20여 년 동안 해봤지만은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는 수학을 못해 수학 수포자 여기에 앞서서 시켜보니까 다 하더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하니까 그렇죠. 뭐 많잖아요. 뭐 개념 원리, 센, 뭐 정서 하나만 잡으세요. 하나만. 이때 되면요 부모님이나 아이는 뭐 욕심만 생길 이 기간은 많이 남았다. 그동안은 뭐 해야 되겠다. 수학도 하나만 안 합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복합적으로 그냥 무너집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풀어가세요. 하나가 다 됐다고 하면 그 다음 거 하면 됩니다. 더 빨라집니다. 세 개를 같이 나가는 것보다 세 개를 같이 나갈 때 6개월이 걸리는 거요. 하나를 끝나는데 2개월이 걸리면 그 다음 거 끝나는데 1개월도 안 걸려요. 절반의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걸 곰같이 나갑니다. 영어요. 내 아이가 모의고사에서 보니 뭐 빈칸 완성, 문장 순서, 문장 삽입 뭐 이런 거 틀린데 이제 그것만 대체한다면 독해가 어쩌거든. 우리가 근본적으로 봐가지고 근본적으로 언어잖아요. 단어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휘하고 영어에서 문법도 아니에요. 구문이고요. 어휘하고 구문만 되면은요. 나중에 뭐 수능 볼 때 뭐 문법이 부족하다 그러면 딱 일주일이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거는요. 독해 시험도 봐야죠.
뭐 빈칸한생 연습도 해야죠. 어이구 보니까 구문이 부족해. 막 구문해야죠.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용지 딱 받아보니까 모르는 단어 투성해. 아유, 단어 막 해야죠. 하다 보면 우왕좌왕 하다가 끝납니다. 어휘, 구문 먼저 잡으세요. 이것도 고음같이 또 사전같이 사전 갖다 놓고 애우는 이런 고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공부할 때 언어학적으로 해야 되거든. 미리 준비할 거 준비하고요. 제가 영어 설명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뭐 어디 뭐 서초동에 뭐 어느 고등학교 고3 아이가 저한테 영어 이제 커리를 시작할 때 이럽니다. 너네 반 몇 명이니? 그럼 36명이요. 그럼 너네 반 친구들 이름 다 아니? 그러면 콧방귀 픽 켜요. 이름을 모르면 되나요? 그러면 그 너네 반이 뭐 학년이 올라가면서 너네 반이 이렇게 구성이 될 때 너네 반 친구들 이름을 사진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맨날 대조해서 애웠니? 그거 애웠니? 암기했니? 그럼 그건 또라이나 하는 짓이죠. 그럼 어떻게 알았어? 매일 보니까요. 영어가 매일 보면은 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것을 매일 할 수 있는 꾸준함도 없고요. 우리가 영어권 국가에 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해줘야 되냐? 부모가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면은 암기 안 해도 자연스럽게 어휘도 알고 구문도 알고 어법도 알고 수능 과목 중에 가장 1등급 받기 쉬운 과목이 영어인데 이것 때문에 8, 9월달 돼서 생고생들 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때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탐구가 또 뭐 2과목 선택을 하는데 뭐 서울대는 2까지 해야 되겠지만요. 이 시기가 되면 무슨 스파르타 뭐 이런 데 가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다 합니다. 탐구. 뷔페 음식 먹듯이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시설에다 아이들 데려다 놓고 감시하면서 공부를 시켜보면요. 사실 겨울방학 거의 2달 가까이 수학 한 과목 교정하기도 바쁩니다. 수학, 국어, 영어, 수학은요. 모든 그 문제나 이런 것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연결이 다 됩니다. 수학은 어떤 문제를 풀어도 연산 과정이요. 해왔던 과정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 한 문제를 풀어도 국어 과목 전체가 이용이 되고 영어 과목 전체가 이용되고 수학 과목 전체가 이용됩니다. 그렇지만 탐구는 아니에요. 한 이론당 하나씩이에요. 샤를의 법칙을 알았다고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아는 건 아닙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시험 풀었다고 샤를의 법칙에 대한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연결이 안 되는 건요. 겨울방학 때 이렇게 해놓으면 또 해야 돼요. 8, 9월달 돼서 뭐 6월 6평, 5평, 뭐 9평 이렇게 자꾸 빠지지. 그때 다시 해야 됩니다. 막 구멍이 막 뚫려 있어요. 안 하면은 잊어먹고 망각한다는 거는 계산에 안 넣습니다. 전체적으로 잘못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판에서 이렇게 적어놨듯이 현재 고1들은 고2 때 수능을 끝내라. 그리고 고3 때 조율을 하면은 행복한
대학을 갈 수가 있다. 지금 예비 고3들은요. 상위권 반에서 몇 명 빼놓고 나머지는 다 도찌리 개찌리라고 전 봐요. 엉망진창이거든요.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다면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모든 그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시행착오였다. 좋은 커리로 해도요. 기본적으로 아이가 집중력이 부족해서 아는 문제 틀리는 게 너무 많아진 이 현실에서 이 아이들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은 교과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 부모님이 붙잡고 시켜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건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제가 2003년도 수능부터 남의 아이들을 지도를 해왔는데요. 근데 첫 해는 제 방식이 싫어가지고 7명인가 8명이 시작하다 결국 나중에 4명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갔는데 둘이 서울대를 갔고 하나는 숙대약대 갔고 하나는 연대 공대를 갔지만요. 지금도 섭섭한 거는 좀 있어요. 고마워하지 않더라. 학원이나 뭐 이런 데 갔으면 더 잘 가지 않았을까. 저한테 그걸 의뢰할 때는 수능을 보고 황당한 점수를 받아가지고 지방대도 못 갈 점수 받을 애들이었거든요. 내 5명이네. 한 명은 저 경희대 언론정보학과인가 뭐 나중에 5월달인가 6월달에 와가지고 서울서 종합학원 다니다가 쫓아 내려와서 해가지고 갔는데요. 그 친구는 가 쓰던 국어사전 영어사전 아직도 있어요. 거기 보면 이름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그건 그 고등학교 400명 중에서 300등 이하에 있던 아이예요. 그래서 너는 어디가 가고 싶으니? 그러니까 뭐 경희대 뭐 언론정보학과 저는 그쪽은 잘 모르거든요. 뭐 그런 과도 있었냐? 그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분들한테 미안하지만요. 그때는 제가 정보가 없어가지고 뭐 거기야 가겠지 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 친구 와서 나머지 기간 동안 진짜 그 더위 무더위 참으면서 합격되고 하더니 가더라고요. 그때도 개인적인 핸디캡들이 있었을 때 제가 붙잡고 앉아가지고 입시생하고 똑같은 제 말로는 짓거리를 한 거죠. 그리고 제 몸도 다 망가지고요.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은 그게 아닙니다. 얘네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험을 봐왔기 때문에요. 시험 문제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선생님들이 이 손바닥도 때려줬고요. 그 점수에 대해서 다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요즘 애들 말로 쪽팔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극도 있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집중력을 다져서 야 이거 내가 아는 건 진짜 틀리지 말아야지 하는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그때하고 지금하고 아이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요. 부모님 때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부모님 때 만약 수능 문제 부모님께서 풀다가 내가 아는 문제를 틀렸다 이러면 그 문제는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이 틀리는 데 대한 감흥이 없어요. 예전에 애들은 한 문제를 풀어도 맞고 창피하고 뭐 이런 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한 문제당 그 공을 들이는 게 100이라는 공을 들여서 한다 그러면 요즘 애들은 제가 봤을 때 50도 안 들입니다. 그게 몸에 배에 있거든요. 틀리면은 뭐 아무도 뭐라 안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도. 부모님들도 뭐 틀리면 뭐 또 풀면 되지 뭐. 이게 고3에 와가지고요. 문제풀이 하면서
자기는 그래. 너 이거 왜 틀렸냐 그러면 진짜 우리 있는 힘을 다 30분 40분 한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안 풀려요. 그럼 제가 기본서에 있는 요거 봐. 그거 아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그제서 이렇게 보면 이렇네요. 끄집어내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이 없는 거예요. 한 문제당. 거기다가 수학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암산을 하죠.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정밀 기계로 생산해도 불량품은 나와요. 사람은 오직하겠어요. 요즘 애들은요,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국어 문제를 풀면서도 딴 생각을 2가지, 3가지를 합니다. 진짜 그래요. 한 줄 읽고도 뭐 이렇게 이거 내용 알면서도 파악을 하면서도 2가지, 3가지 딴 생각해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쓸데없는 능력. 아이를 시험 보는 아이로서 최악의 멀티 능력을 기릅니다. 그렇게 길러왔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잘 모릅니다. 저는 오랜 기간 해왔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애들하고 지금 하는 애들의 그 차이점을 분석을 해보거든요. 뭐가 문제인가?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 수능 보는 부모님이나 학생들은요, 11달 동안이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딱 11달이에요. 하루같이 지나간다. 그런데 그 하루같이 지나가는 게 왜 그러느냐? 하루하루를 느슨하게 보내요. 느슨하게.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이러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나름 또 정신이 없어요. 바빠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같이 지나갑니다. 이맘때가 또 옵니다. 제가 2003년도 수능 볼 때는 가로수 은행잎이 노란 상태에서 봤어요. 그게 11월 6일인가 그런데요. 지금은 이 강원도 제가 있는 지역만 해도 은행잎이 다 졌습니다. 노랗습니다. 바닥이 노랗고 하늘은 파랗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가을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또 새로운 계획을 잡고 이러겠지만요. 내년 이맘때 요때 다음 주 18일이 되면 하늘이 노랗고 바닥이 파랗게 보이는 수가 있어요. 자, 부모님들, 아이들 시간이 부족하다. 타이트하게 1시간 아껴 써야 되고요. 부모님들이 이끌어 주세요. 이끌어 주시고요. 지금부터 그 기말고사가 끝나면은 바로 수능으로 돌입을 하세요.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요. 과목당 최소 단위로 기본 과정만 먼저 익혀두세요. 이게 6개월이 걸려도 좋습니다. 그 안에서 시험 다 나옵니다. 저도 이때가 되면 많은 생각이 나가지고요. 어제는 뭐 전화하면서 무의식 중에 이 도치 램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걸 당겼어요. 모르고 얘기하다가 이제 그 상담하다 보면 저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엄청난 불이 일리 튀어가지고 화상을 입었네요. 저도 정신이 없어요. 많은 부모님도 정신이 없고 제가 늘 하는 얘기로 대구에 계신 분들은 뭐 부모님들은 갓바위로 올라가고 뭐 성당 다니신 분들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고 기도문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주옥 같은 글이죠. 그 많은 주옥 같은 글보다 제 말 한마디만 잘 들어주세요. 이미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됐다. 이 안에는 내가 진짜 못 푸는 문제가 있다면은 열심히 한 애들은 한 과목에 한 문제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풀 수 있는 문제다.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풀어주라. 그러면 많이 틀려야 한 과목에 하나씩밖에 안 틀린다. 열심히 공부한 애들에 한해서입니다. 안 한 애들은 이론을 모르니까 못 풀겠죠. 자, 예비 고2, 예비 고3 부모님들 제 말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